안녕하세요. 저는 간디 어린이학교 6학년 박한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학교 같은 산속에 있는 대안학교에 온다고 모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서는 유기농 제품을 골고루 먹으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처럼 편식도 안 하게 되고 식습관도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토랑국 같은 아이들 기준에서는 정말 맛없는 걸 강제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에 대한 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얘처럼 이렇게 야채만 보면 막 절규를 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른이 되거나 할머니가 돼도 막 어린이 학교의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야채를 먹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강제 배식에 대한 문제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뛰어놀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에 막 고기 반찬 같은 게 나오면 정말 많이 먹고 싶은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해진 양을 배식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밖에 먹지 못해요. 이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반 식품이랑 패스트푸드를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집에만 가면 그냥 학교라는 공간에서 탈출만 하면은 이렇게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걸 막 주워 먹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막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반 식품을 너무 못 먹게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그런 반항심이 일어나서 방학 때는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기 중에는 이렇게 날씬했다가 방학 때만 되면 저렇게 뒤룩뒤룩 살이 찌는 거죠. 또 이건 제가 진짜 정말 억울한데 등산을 하면은 건강해지고 살도 막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산을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초콜릿이나 라면 같은 걸 들고 가서 다 먹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 왔을 때는 살은 그대로 붙어있고 이렇게 종아리 알이 배기고 뼈 건강만 안 좋아지고 이렇게 발목에 막 맨솔에다 바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등산을 한다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서는 등산도 조금 하고 또 학교 구조상 전혀 조금은 움직여야 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아무리 내 집처럼 편해도 뭔가 내 집은 아니니까 그런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집에만 가면은 집이 너무 편하니까 집에서 나가지 않고 저렇게 TV만 보고 깎아만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근육은 막 쭉쭉 빠지고 살은 쭉쭉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기 중에 아무리 유기농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셔서 건강해진 몸이 다시 이렇게 뚱뚱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오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오면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영현입니다. 제가 할 주제는 건강입니다. 아이들이 간디 어린이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도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등산을 할 때 뒤로 많이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과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쌤들이 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은 등산을 할 때 힘들어도 건강을 생각해서 참고 합니다. 그리고 간디 어린이 학교에서는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하고
편식을 하면 안 되고 국으로 먹어야 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원래 도토리묵을 못 먹었었는데 쌤들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간대 어린이학교에서는 시간만 나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데 다방구, 어부놀이, 멀리뛰기, 바나나 얼음땡 등등 많이 있습니다. 뛰어놀면서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설반 6학년 유수아입니다. 보통 여러분은 선배와 후배 사이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요즘 선배니까 선배이면 선배이기에 등을 선배가 후배의 힘든 짐을 다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그런 고마운 말을 한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학교 규칙이었던 식사 당번을 회의를 통해서 바뀌게 되자 후배들은 그냥 밥만 먹고 나갑니다. 그리고 영화 볼 때도 그렇고 보통 선생님들은 최광년 남아서 정리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의 힘든 짐까지 다 챙겨주고 덜어줘도 선배다운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도 저런 모습을 보여도 후배들은 이런 모습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는 나중에 선배가 돼도 나중에 후배의 힘든 짐을 덜어주기 싫어서 선배가 되기 싫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후배들이 자기 배만 채우려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고요, 섭섭하고, 그리고 후배들이 선배가 언젠가 우리 챙겨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는 이 학교가 후배들한테는 좋은 환경이지 선배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내가 그동안 고맙다는 인사를 못 받아서 정말 섭섭해.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은 다음 6학년들한테 꼭 해줘야 돼. 이상으로 6학년 유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주입니다. 우리 학교의 선후배 문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선배가 자기 마음대로 후배를 부려먹거나 괴롭혀서 후배들이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반대입니다.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고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후배가 편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선배는 불만이 많습니다. 대부분 불만은 왜 선배니까 해야 돼 등등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후배들에게 선배 대접을 받으려면 모범을 먼저 보이고 후배들을 잘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공부를 잘하면 둘째가 그걸 따라가듯이 선배가 모범을 잘 보이면 후배들도 그걸 따라서 잘 할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근데 여러 선배들이 이렇게 말하죠. 후배들이 우리처럼 배려랑 모범을 안 보이면 어떻게 해? 우리만 생고생한 거잖아. 등등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후배였을 때는 선배 기분을 잘 몰라서 아니 왜 선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 솔직히 뭐 한 것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선배가 되니까 그런 기분을 알고 힘든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후배들도 나중에 선배가 돼서 모범을 보이고 후배를 잘 챙겨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간디어린학교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예비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뭐 어린이학교나 뭐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유롭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진실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말할 거는 저한테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교육을 이렇게 뭐 쓰레기통으로 표현을 했는데 또 도시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전통을 배운다던가 뭐 자연에 대해서 뭐 알아서 도움이 될 것도 아닌데 그걸 또 억지로 또 배워야 되고 똑같은 걸 몇 년째 투덜투덜 하면서 또 배워야 하고 그런 거에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통 막 간디학교 막 광고하면 뭐 자유로운 학교다 막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광고할 때 뭐 자유롭다 하지 말고 그냥 뭐 강제로 그냥 자유롭다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자유롭지도 않은데 그냥 거짓말을 해갖고 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막 감옥 하면은 강제니까 이걸 또 감옥으로 표현했고 또 강제면 또 전설반 수업도 좀 강제로 하긴 하는데 뭐 사랑과 자발성 뭐 한 두세 번 정도 자발적으로 하면은 저도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근데 그거를 계속 하고 그렇게 시키니까 그것도 되게 강제적이고 선택할 권리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되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별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뭐 그렇게 좀 수업을 하고 그게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막 밀고 당기기를 한다는 거예요.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수업할 때는 막 엄청 빡시게 시켜요. 새벽에 일어나서 졸업작품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졸업작품도 정말 어렵게 했는데 통과도 안 되고 그래갖고 정말 분하고 그랬는데 근데 또 막 보상을 막 케이크까지 막 주고 막 우유에 케이크 주니까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풀어지고 근데 또 다시 막 분해지고 풀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뭐 어떻게 막 거부를 할 수가 없는 수업이에요. 전설반 수업은 자유라고 막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이러는데 그냥 자유를 그냥 빼버리고 그냥 강제로 한다고 하면 그건 또 학교 뭐 신입생이 안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다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광고에서 진짜로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자유 그러니까 뭐 강제로 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일단 그냥 다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어차피 해결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광고 바꾸는 거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졸업작품으로 할 주제는 수업에 관한 건데요. 저희 학교 수업에 대해 칭찬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 부제목은 같은 책상 위 다른 물건이고요. 책상은 같은데 위에 있는 물건은 다르잖아요. 저기는 제가 그렸는데 저는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일반 학교 다닐 때 제 책상으로 표현을 했고 저기는 제가 지금 다니는 책상,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학교 책상에는 되게 공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저기 지금 제 책상에는 되게 간식거리도 있고 또 공부할 공책 같은 것도 있고 또 운동할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일반 학교 다닐 때 되게 계속 몇 시간 동안 10분 정도 자유시간 주고 또 다시 공부하고 다시 쉬고 이런 게 너무 머리도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오고 나서 좀 더 공부보다는 다른 걸 배우는 수업으로 저렇게 해서 되게 좋아서 그림이 다르죠. 표정도 다르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집 주말에나 아니면은 평일날 있던 새벽까지 새벽 12시 반까지 뭐 폰하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걸 표현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저기 달은 12시 반인데 지금 제 모습을 표현한 건데 12시 반이면은 학교에선 계속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에 오고 나서는 생활 습관도 바뀌고 평온해졌다고 해야 되나? 항상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고 또 하루가 피곤하고 항상 이랬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더 하루 시작이 더 상쾌하고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일반 학교랑 많이 달라고 그래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인데 놀이를 표현하고 있고 저희 가운데 것은 뭐 책 읽기나 뭐 공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저기는 저의 반을 쓰고 있는 잠입니다. 이렇게 놀면서 처음 왔을 때도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더 친해지고 힘도 기르고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하고 좋아하는 것이 됐고 저 가운데 것은 원래 일반 학교에서는 계속 공부만 했지만 여기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안 해본 풍물 같은 거나 또 연극 같은 거 혹시라도 제가 커가지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왼쪽은 항상 제가 잠을 반나절 자니까 저걸 그렸어요. 저는 이 간디 어린이 학교에 와서 항상 그냥 공부만 안 하고 여러 다른 걸 배우고 경험해서 되게 좋았고 이 학교에 들어온 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선생님들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수업들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할 주제는요, 선생님들 이야기인데요. 선생님들도 약속을 좀 어겨요. 예를 들어, 돌쌤이 7시에 우리를 깨우기로 해놓고서 9시에 우리를 깨우는 걸 학교에서 어기면 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쌤들도 가끔씩 협박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뭐가 하기 싫어서 쌤한테 쌤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너 그거 안 하면 너는 이거 한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협박을 하면 학생이 어떻게, 거의 일반 학교도 공공장소에선 떠들지 말라고 다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얌전히 있는데 선생님이 더 떠들어요. 학생들이 떠들어야 할 상황인데 쌤이 떠드니까 괜히 저가 창피해요. 이렇게 짧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설반 6학년 황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좋은 점을 준비를 했는데요. 부제목으로 색안경을 쓰지 않은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부제목으로 정했냐면, 몇몇 쌤들은 색안경을 쓴 듯이 아이들을 차별 대우하시는 쌤들이 있으신데, 저희 학교 쌤들은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무실이 완전 개방돼 있어요. 진짜 문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는 교무실이 막 닫혀 있어가지고 들어가기도 무섭고 그런 공간인데, 저희 학교는 열려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다가가서 부담 없이 다가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게다가 내가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못 가겠다 하더라도 쌤들 마인드 같은 게 대부분 다 대안적이시라서 먼저 다가와서 장난쳐주시고 쌤들이랑 무친하게 지내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적인 마인드가 뭔지 말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적 마인드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 마음을 이해를 해주는 게 대안적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쌤 저 이 수학 문제 풀었어요 하면서 오면 분명 자랑을 하고 싶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가 없으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막 반응을 그냥 저냥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조금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리액션도 엄청 크게 하시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런 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랑 싸웠을 때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화해하는 걸 되게 잘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친구랑 내가 못 사귈 때, 이 친구랑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귈 때 선생님한테 가서 조언을 얻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친구가 생긴 사례도 있었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대부분 반에 3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은 1명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여러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20대 7로 소수 정예라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보듬어 주고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좋은 점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러신 대로 간디 어린이학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카페 주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간디 어린이학교라고 치시면 쉽게 카페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또 학교 체험도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지원해 주세요. 다만 아이들의 불행은 책임지지 않아요.